저기 CCTV 화면 속에서 돈을 찾고 있는 저 여자. 남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만나 60년 넘게 친자매처럼 지낸 내 단짝 친구 김영자입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은행에서 받아온 CCTV예요. 영자 이모 맞죠?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년 전 내가 치매 판정을 받자 나를 돌보겠다며 우리 집으로 들어온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내 통장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간 돈이 무려 2천만 원. 영자야, 네가 어떻게? 믿었던 67년 우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매 걸린 친구의 등을 쳐먹은 이 기막힌 배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인생도서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67년 우정 속에 숨겨진 추악한 배신에 대한 실화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순덕 할머니의 기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최순덕 올해 74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태블릿을 끄고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은행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민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023년 가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 경도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은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바쁜 사람이었고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영자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내가 너네 집으로 이사 갈게. 내가 너 돌봐줄게. 영자야, 미안해. 내가 왜 그런 고생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군데? 50년이잖아, 50년. 이럴 때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영자는 정말로 자기 집을 정리하고 제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 후로 약 챙겨주고 밥 해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저를 정말 친딸처럼 보살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50년 우정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통장 하나를 찾았습니다. 잔액이 이상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썼지?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치매 때문인가 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 다른 날 집에 있던 제 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내 도장 봤어? 도장? 아니, 못 봤는데. 어디에 썼어? 글쎄, 기억이 안 나네. 그럼 다시 찾아보자. 아마 어디 두고 잊어버렸을 거야. 영자가 저를 도와 집안을 뒤졌지만 도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청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고 새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 민호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지난달에 왜 큰돈 찾으셨어요? 큰돈? 내가? 네, 통장 정리하다가 봤는데 100만 원 인출되어 있던데요. 아, 그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찾은 걸까? 아니면 영자가? 아니야, 영자가 그럴 리 없어. 50년 친구인데. 아, 맞다. 내가 좀 쓸 일이 있어서. 저는 애써 둘러댔고 민호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쓴 걸까? 아니면. 아니야, 영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50년을 함께한 친구잖아. 하지만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고 오늘 민호가 은행 CCTV를 들고 와서 영자가 제 도장을 들고 돈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을까요? 영자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영자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챙기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1965년 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린 저와 영자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7살이었습니다. 새 교실, 낯선 아이들, 낯선 냄새. 그때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발머리를 한 말수 적어 보이는 여자아이. 그 아이가 바로 영자였습니다. 나 최순덕이야.
너는? 저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김영자. 그렇게 우리의 50년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키 작은 저를 괴롭히던 선배 언니들이 있었습니다. 야, 꼬맹이. 돈 있어? 복도에 저 혼자 남았을 때 선배 3명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겁이 나서 벽에 등을 붙이고 떨고 있던 그때 영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반 애 건드리지 마. 저보다 머리 하나는 큰 영자. 선배들 앞을 당당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자는 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랐습니다. 22살의 같은 해에 결혼했습니다. 제 남편 준석이는 회사원이었고 영자의 남편 동철이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가까이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순덕아, 너네 집 넓어서 좋겠다. 뭐가 좋아? 집이 넓으면 청소할 데가 많잖아. 남편이 승진하면서 저희는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영자네는 여전히 다세대 주택에 살았습니다. 저는 그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친구라고 믿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8년 제 남편 준석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울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2020년 영자의 남편 동철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영자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우리 서로 있잖아. 남편을 잃은 두 할머니. 우리는 서로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까지 우리는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매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어린 우리 둘.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요. 민호가 급히 집에 찾아온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영자 이모 말도 들어보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집 명의가 넘어갈 뻔했어요. 여기 보세요. 증여 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어 있었어요. 수증자 이름이 김영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까지? 영자가 제 집까지 가져가려 했단 말입니까? 아직 정식 등기는 안 됐어요. 다행히 제가 미리 확인해서 하지만 엄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순덕아, 나는. 영자가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어?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철수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게 엄마 돈을 훔쳐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민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건 범죄예요. 형사 고소해야 해요. 민호야, 제발, 우리 60년 넘는 친구야. 60년 넘는 친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60년이 넘는 우정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요? 며칠 후 민호는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엄마,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제 집에서 나가 자기 아들 철수네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영자의 아들 철수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순덕 이모님, 죄송합니다. 철수는 현관에서부터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대 남자의 초췌한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철수야. 저희 어머니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철수는 울먹였습니다. 철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닙니다. 제 잘못이 맞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계속 돈을 빌렸고 갚지도 못했고.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의 돈을 훔치는 건 범죄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 제발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철수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철수야, 일어나. 저는 황급히 철수를 일으켰습니다. 철수는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였습니다.
영자가 키우는 걸 옆에서 지켜봤고 제 아들 민호와 함께 놀던 아이였습니다. 철수야, 내 어머니는 어디 있니? 저희 집에 계세요. 매일 우시고 순덕 이모 이름만 부르세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나야. 순덕아. 전화기 너머로 영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랬어? 왜 말을 안 했어? 돈이 필요하면 내가 줬을 텐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순덕아. 나도 왜 그랬는지. 영자야, 나 내일 너네 집에 갈게. 오지 마. 나 같은 년은 볼 자격도 없어. 영자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호의 만류를 뿌리치고 영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영자를 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모르겠어. 나도 처음엔 그냥 조금만 빌릴 생각이었어. 그런데 자꾸 더 필요하게 되더라고. 철수 빚도 갚아야 하고 철수 생활비도 대야 하고. 집까지는 왜 그랬어? 왜 내 집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질투가 났어. 뭐? 너만 항상 좋은 게 많아서 질투가 났어, 순덕아.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넌 작고 귀여워서 애들이 다 좋아했잖아. 선생님도 너만 예뻐했고. 나는 키만 컸지 아무도 안 좋아했어. 영자야, 그게 무슨. 중학교 때 너 괴롭히던 선배들 기억나? 내가 지켜줬지. 그 후로 넌 항상 내 뒤에 숨었어. 모두가 너를 불쌍하게 여겼고 나를 의젓하다고 했지. 하지만 알아? 난 그게 싫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랬어. 너는 회사원한테 시집갔고 나는 버스 기사한테 갔지. 다들 너는 잘 살 거라고 했어. 영자야,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넌 몰랐겠지. 넌 항상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니까. 하지만 난 알았어. 우리 동철이 버스 기사라고 너네 준석이가 무시하는 거. 그런 적 없어. 있었어. 내가 다 봤어. 명절 때 만나면 준석이는 항상 동철이를 무시했어. 버스 기사도 힘들지? 그 말투가 얼마나 깔보는 투였는지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 너네는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 넓고 깨끗한 아파트. 우리는 여전히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어. 너는 나한테 놀러 오라고 했지만 난 가기 싫었어. 내 집이 너무 좋아서 질투가 나서. 영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도 그랬어. 민호는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데 갔고 회사도 좋은 데 들어갔어. 우리 철수는?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구하지 못했어. 이혼까지 했고. 영자야, 그건 철수 탓이 아니야. 알아. 다 내 탓이야. 내가 못나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철수가 그렇게 된 거야. 영자는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순덕아. 나 진짜 미친 것 같아. 60년 넘게 너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했어. 너를 질투하면서도 지켜주고 싶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67년. 60년 넘게 영자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걸까요? 그래서 내 병을 이용했니? 네가 그러고도 내 친구야? 영자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나빠. 내가 정말 나쁜 년이야. 저는 영자의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민호는 결국 영자를 고소했습니다. 엄마,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아무리 친구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영자와 철수는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기 최순덕 할머니 아니야? 그 친구한테 2천만 원 도둑 맞았다던데. 60년 친구가 그랬다며? 무섭다 진짜.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니까.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앨범을 펼쳤습니다. 영자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수학여행, 결혼식, 아이 돌잔치, 여행, 남편들 장례식. 50년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앨범 위로 떨어졌습니다. 몇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피고인석에는 영자와 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영자의 범죄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2천만 원 횡령, 사문서 위조, 사기 등 무거운 제목들이 나열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영자, 피해자 최순덕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67년 친구입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60년이 넘는 친구를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나빴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영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뒤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아, 내가 잘못했어. 잠깐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져 같이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영자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치매약 기운 때문인지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았습니다. 영자야, 60년 세월? 그 긴 세월 동안 너는 나를 친구로 본 거니 아니면 뜯어먹을 호구로 본 거니? 네가 내 치매를 이용해 통장에 손을 댄 순간 우리 우정은 끝난 거야. 순덕아, 죗값은 법원에서 받고 용서는 네 스스로한테 빌어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니? 재판이 끝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민호가 종종 들르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입니다. 영자에게서 구구절절한 참회의 편지가 왔었지만 저는 뜯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썩은 인연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치매는 조금씩 진행 중이지만 오히려 내 삶은 더 평온해졌습니다. 나를 좀먹던 가짜 우정을 내 손으로 끊어냈으니까요. 2천만 원으로 인생의 혹 하나 떼어냈으니 그리 비싼 수업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 기억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나는 내 존엄을 지키며 살 겁니다. 여기까지가 74세 최순덕 할머니와 친구 영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67년 우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사람의 마음속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이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순덕 할머니가 영자의 입장이었다면? 만약 영자가 순덕 할머니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누구의 편도 누구의 잘못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니까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순덕 할머니처럼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영자처럼 질투를 이기지 못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영자 같은 친구가 없으신가요? 때로는 과감한 손절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진솔하고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